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로사리오라고 합니다. 올해로 만 38살, 애리조나 세도나 밸리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서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연을 어디에,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격한 그날의 사건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커리어를 망치고 끝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기술의 위기였고, 산업의 위기였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그런 순간이었어요. 공장은 작년 여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저는 파일럿 단계부터 모든 공정 라인을 직접 뛰면서 관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정이 패키징, 그러니까 고온 플립칩 접합 공정인데요. AI 연산용 반도체는 발열이 심해서 이 패키징 수율이 올라가야지만 양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미국 본사 인력만으로는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판교에 있는 한국 본사에서 아주 정예 멤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했던 사람이 한도윤 엔지니어였어요. 도윤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라인 체크를 빠짐없이 하고 손으로 직접 장비 상태를 느끼면서 조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관리자로서 데이터를 보고 괜찮다고 판단한 라인도 그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긴다라고 한 부분은 꼭 며칠 뒤에 문제가 터지곤 했어요. 경력이 아니라 감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기술력 덕분에 우리 공장은 수율을 78%에서 무려 95.2%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업계 기준으로는 거의 기적 같은 수치예요. 라인 전체가 호흡을 맞추듯 돌아가고 저는 그 라인을 지켜보면서 이게 기술 이상의 어떤 문화라고 느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클린룸을 돌며 라인 체크를 하던 도윤 씨와 마주쳤습니다. 엘리사, 오늘 VIP 투어 오시죠? 응. 도윤 씨도 준비됐죠? 우린 늘 준비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을 줄 몰랐어요. VIP 투어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주정부 관계자, 벤처캐피탈 파트너, 그리고 상무부 담당자까지 방문 예정이었어요.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죠.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최고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요. 그건 우리 팀의 자존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어 시작 40분 전 출입 통제 게이트에서 이상 알람이 떴어요. 보안팀이 외부 차량 식별 불가라고 하길래 급히 나가봤습니다. 검은색 SUV 6대, 번호판 없음, 무장 요원들. 아무 사전 고지도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 속구가이시 소속 요원들이 클린룸 건물을 향해 진입하고 있었어요. 비상 통로까지 차단해. 기자들 들어오면 큰일 나. 현장 보안 책임자의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0분 후 클린룸 내부에 경보음이 울렸고 고온 패키징 라인 근처에서 손 올려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작업 중이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대로 라인을 두고 손을 들어야 했고 몇몇은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통역도 없이 그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질질 끌려 나왔어요.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요원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불법 체류자 의심자, 비자 상태 확인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잡혀갔는지,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라인은 그대로 멈췄고 온도 유지를 실패한 일부 반도체는 전량 폐기 처리해야 했습니다. VIP 투어는 당연히 취소됐고 손실은 몇백만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외친 말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는 사람을 잃었다. 저는 즉시 연방 이민국과 주정부 이민 담당 부서, 그리고 본사 인사팀까지 연락을 돌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죠. 현재 비자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당분간 조사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언론을 통해 통지하겠습니다. 도윤 씨를 포함한 6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연행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변호사 접견조차 불가능했어요. 일부는 시설에서 통역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던 그 순간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공장을 멈추게 하는 건 시스템 고장이 아니라 존중의 결여라는 걸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죠. 우린 늘 준비돼 있어요. 그들은 준비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엘리사 로사리오, 애리조나 세도나 밸리 반도체 공장에서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문 침묵이 만들어낸 비용은 우리가 잃은 반도체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팀이 연행된 직후 공장은 멈췄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과 손끝, 감각이 빠지자 라인은 정밀도를 잃었고 하루 5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기술적 손실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침묵이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본사는 곧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태를 최대한 조용히 넘겨야 합니다. 한국 측은 대외 발표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 말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주정부 관계자들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똑같은 말을 했죠.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언론 접촉은 삼가 주십시오. 그래서였을까요? 회사 내부 회의에서조차 아무도 사과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도윤 씨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의 명예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비자 상태를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 법적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존엄보다 법률과 회계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 회의에서 홍보총괄 루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언론은 금방 다른 이슈로 넘어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라인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 씨가 제 사무실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엘리사 씨,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체념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내가 말하면 누가 뒤따라줄까? 공장의 리더로서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이 공장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익명으로 지역 기자에게 첫 제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사화조차 되지 않았고 며칠 뒤에는 본사에서 해당 직원은 비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회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 중이라는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침묵은 강해졌죠. 결국 저는 실명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녹음기를 앞에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엘리사 로사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겁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지역 커뮤니티, 노동자 단체, 일부 언론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기술 인력에 대한 집단적 모욕이다. 그제야 본사도 주정부도 입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팀이 겪은 고통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고 있었어요. 몇몇은 다시는 미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일부는 귀국 후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고 잘못도 없었지만 침묵 속에 철저히 고립됐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이 숫자보다 가벼운가? 하지만 이 질문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말해야 하는가? 그 역할은 바로 저, 운영 책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전력도, 기술도 아니에요. 그건 존중이라는 조건부 신뢰였어요. 제 실명 인터뷰가 나간 뒤 솔직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용기 있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 그 문장이 가져올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감춰져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엘리사 로사리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고, 한 이민자 가족은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존중으로 유지된다는 제 말을 짧은 클립으로 소개했죠. 정말로 그 순간부터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 과학 동아리에서 손편지를 보냈어요. 엘리사 씨, 우리가 꿈꾸는 과학자는 존중받는 과학자예요. 그걸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상무부 산하 반도체 특임팀에서 딜런 하트 차관보가 급히 파견됐습니다. 그는 언론엔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습 특사였죠. 딜런은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기자들을 차단하고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미소 하나 없는 얼굴로 말했죠. 엘리사 로사리오 씨, 이 사태는 조용히 끝내는 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본사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고 주정부도 인센티브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기업은 감정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실질적 보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기술은 감정 없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존엄 침해였어요. 딜런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판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한도윤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눈빛이 단단했어요.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헌장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장 헌장 플랜트 차터, 이 말은 회의장을 순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게 상징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술 산업의 작동 원칙 그 자체니까요. 도윤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1. 핵심 기술자 면책신분 보호 프로토콜. 프로젝트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제도. 체류 비자, 신분 확인, 통역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포함한 긴급 보호 절차. 2. 현장 인권 체크리스트 정례 감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기 평가 및 현장 통역 의료 법률 지원 수준 공개. 내부 인사팀이 아닌 외부 기관의 감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3. 공동 비상대응위원회 설립. 연방, 주정부, 기업, 노조, 한국 본사 및 동맹국 파트너가 모두 포함된 다국적 거버넌스. 위기 발생 시 자동 소집 대응 매뉴얼 가동.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본사 쪽 일부 임원은 이건 과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공장의 룰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룰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공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입니다. 도윤 씨 말대로 기술은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딜런은 이 회의 자료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관료주의고 비효율이고 산업의 속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딜런, 우리는 지금 기술을 빨리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첫 번째 조건은 존중입니다. 사과는 숫자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 씨와 공장 옥상에 올라가 맥주 한 캔을 나눴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세도나의 별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잘 싸웠죠? 제가 말하자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자도 리더도 이렇게 싸워야 하는 날이 있는 거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헌장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새로운 동맹의 첫 페이지라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처음 들린 소리는 라인 가동음도 기계의 삐삐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미세한 숨소리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 놓고 내쉬는 숨. 그 조용한 숨소리들이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전광판 쪽으로, 창밖으로, 그리고 아주 멀리 서울과 몬테레이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전광판에 세 줄의 문장이 떴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귀하의 존재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봤을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됐고 SNS에서는 해시태그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저와 우리 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마 끝까지 함께한 이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실수에 대한 해명이나 PR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존엄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사과가 발표된 날, 연방 상무부는 딜런 하트 차관보의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딜런은 기자회견 없이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이 사태의 거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장 헌장 플랜트 차터를 채택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이 우선이며 공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절차와 신뢰 그리고 존중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헌장 서명식은 세도나 밸리 공장 대강당에서 열렸고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엔 정치인과 CEO들이 앞줄에 앉기 마련이지만 그날 앞줄에는 연행됐던 한국 엔지니어 6명과 그들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었던 미국, 멕시코 출신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도윤 씨는 그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상 위로 올라가 서명하고 고개를 들어 슬로건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 장면이 이 공장 전체의 서사였습니다. 리스펙트 런즈 더 라인. 존중이 라인을 돌린다. 새 슬로건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신념의 구조화였어요. 기술은 시스템이 만들고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며 사람은 존중 안에서야 비로소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공장이 재가동된 첫날, 저는 다시 관리자용 라운지를 돌며 한 사람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불안, 경계, 회복,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인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답은 곧 나왔습니다. 서울 본사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몬테레이의 서브 패키징 라인을 공동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 미국, 멕시코 3개국 기술진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셋업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사람들 반응이 반반이었어요. 이게 진짜 변화인가? 그냥 쇼 아닌가? 하지만 몬테레이 파일럿 라인의 첫 30일간 불량률 0.31%, 그리고 혼합셀 로스터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민원 연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주 후 몬테레이 라인 개소식에 참석한 후 도윤 씨와 저는 현지 공장 옥상에서 멕시코 국기와 태극기, 성조기가 동시에 펄럭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인가요? 제가 묻자 도윤 씨는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죠. 이번엔 우리 손으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개혁보다 작고 단단한 신념 하나로부터 바뀌는 거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각, 저는 다시 세도나 공장에 돌아와 있습니다. 관리자 패널 옆에 앉아 익숙한 알람 소리를 듣고 있죠. 라인 E-B, 수율 96.4%, 라인 3-C, 불량률 0.28%, 라인 1-A, 정상 가동. 하지만 이제 이 숫자들이 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엘리사 로사리오. 저는 반도체 기술자가 아닙니다. 정밀 패키징 공정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공장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돌린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사이의 존중이었습니다. 기술은 존중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가장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공장의 멈춤이 아닌 존중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충돌. 기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다음 변화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야기, 그리고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미래. 함께 지켜봐 주세요.